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해괴망측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 아마 오며 가며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꽤 될 것 같고 일단 읽어본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베스트셀러거든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인스타에 포스팅 올려놓은 거 보고 되게 이제 잘 읽었다라는 취지로 올려놓은 거 보고 야, 책 제목 되게 신기하네. 그냥 그렇게만 이제 알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 그 목록을 쫙 보다 보니까 과학도서 이게 몇 주째 1위더라고요. 야, 아마도 저처럼 이 책 제목이나 책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거들떠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이 저와 함께 한번 탐색해보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책의 13번째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책을 읽을 때 맨 앞페이지부터 읽잖아요. 근데 왠지 제가 앞페이지를 딱 봤는데 이게 시간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 너무 약간 배경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막바로 그냥 마지막으로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책을 항상 처음부터 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죠? 저하고 13번째 장 다 읽는 게 아니 양이 많으니까 앞부분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몇 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한번 제가 느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참 제목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보세요. 원서는 why잖아요. 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가?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 느낌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말아야 해. 이 글 쓴 사람 따르면 아주 그냥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물고기를 없애버리려는 어떤 필자의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다분히 녹아들어간 책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정말 물고기를 없애버리고 싶어해. 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인가 싶은 거죠. 저는 제목 덕도 한턱 했던 것 같아요. 한몫, 그죠? 그리고 이 책의 글쓰기 방식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딱 장르로 딱 얘기를 하자면 어떤 어류학자에 대한 평전이거든요. 평전인데 대체로 보면 어떤 예를 들면은 그 과학자의 이름 딱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다 이 정도쯤으로 평전 제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딱 지워버리고 평전이라는 걸 딱 지워버리고 Why fish don't exist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제목을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게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막 세상 대단한 걸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계략을 써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호소한 면도 있지 않나라는 어떤 삐딱한 시선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데 이건 되게 약간 과학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fish라는 카테고리가 없다라는 거지 물고기라는 생명체 그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물고기 어류라는 카테고리를 부셔뜨리거든요. 제가 읽는 이 파트에서.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오도할 수 있는 저 제목만 읽고서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체와 카테고리를 약간 경계를 약간 흐릿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긴장을 유도해서
글을 뽑아내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과학 관련된 어떤 도서로서 이 안에 어떻게 보면 탐사 보도식의 어떤 그런 어떤 글쓰기도 있고 어떤 무언가의 그 어떤 인물의 어떤 추악한 이면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죠? 어떤 18세기, 19세기 어떤 과학자들의 어떤 기획이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큼지막한 주제를 좀 많이 던진다라는 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되게 재밌게 이야기 속에 녹여냈고 이 저자 룰루 밀러라는 분이 굉장히 글을 참 멋있게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제 느낌은 이 정도. 그러니까 마치 책을 다 읽은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13번째 장만 읽었습니다. 13번째 장 읽고 나서 살짝 전 정말 외부의 어떤 자료 하나도 저는 검토를 안 하고 네이버에서 나온 책 소개 정도 알라딘인가 예스24에서 나온 보니까 제 예상 읽으면서 느꼈던 게 얼추 좀 맞아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떤 연극 같은 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 그 줄거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반전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의 출현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카테고리 휘시라는 카테고리가 무너지는 걸 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월에 아주 날씨가 온화한 아침이었습니다. 주인공 여기 이 평전의 주인공이죠. When David Starr Jordan finally met his end. 데이빗 스타 조단이 마침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갖다가 마주하게 된 건 바로 9월의 어느 좀 온화한 날씨의 아침이었대요. 그는 80세였어요. 그는 집에 있었고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 매니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매니저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원?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사람이 수집해 놓은 어떤 동물들을 지금 병에 막 담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 캐닌, 에이비언, 보타니컬, 휴먼 등등등등. 그 전날 그는 강력한 아주 스트로크, 뇌졸중을 갖다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죠. 그의 두뇌의 어떤 전기가 마침내 그를 비트레이 했습니다. 배신했다는 얘기는 그를 떠났다는 얘기죠.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He passed from this world gently. 그는 이 세상, 이승이죠. 여기를 부드럽게 떠났습니다. 근데 이런 대목이 참 뭐랄까 되게 과학소설에서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묘사잖아요. 분명히 그 정원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나무들이 그의 마지막 숨결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 Firethorn Bush, 덤불이 있는데 덤불이 흔들리면서 막 소리를 냈나 보지. 이걸 갖다가 이제 갈채를 갖다가 보내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아침이었잖아요. 서서히 태양 쪽으로 이제 몸을 갖다가 틀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점점 낮이 되어 간다는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There's a chance that his very last vision was his very first love. 그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것은,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봤었던 것은 바로 그의 첫사랑일 가능성이 있다. 바로 뭐다? 그의 첫사랑이 뭐죠? The twinkling light of the last stars lingering in the twilight sky. 이제 새벽이 twilight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동이 드는 어떤 하늘에 매달려 있는 이제 별들은 점점 사라질 거 아닙니까? 다 아침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별들의 반짝거리는 빛. 어렸을 때 그런 곳에 매혹당한 어떤 아주 소년이었나 보네. 이 데이비스 다 조던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데이비스 다 조던이라는 사람이 왠지 저기 앞에 자기 죽을 때 그 매니저리가 있었다라는 거 봤을 때 뭔가를 막 수집하는 어떤 과학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유제니시스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생학자 아니야. 그죠? 우월한 종은 우월한 종대로 이렇게 씨를 퍼뜨리게끔 하고 열등한 것들은 씨를 퍼뜨리지 않게끔 하는 되게 좀 과학 분야 내에서 인종주의하고도 약간 연결될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오명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유제니시스트, 유제닉스, 그죠? 이제 아내가 파티를 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임이죠.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파티를 열었는데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일까? 막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야? 내 남편 뭐였어요? 우생학자였단 말이야. 내 남편 우생학자였던 내 남편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을까? 아마 생전에는 좀 비판을 좀 받았었나 보네요. 이런 문장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저는 딱 요 대목밖에 안 읽어봤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게 기억이 되더라는 거야. The Reverence for David Star Jordan. 이 데이비드 스타 조단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존경은 시간이 가면서 더 단단해질 따름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 총장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스탠퍼드 대학의 캠퍼스를 한번 이제 유유자적 걸으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동상이 있어요. 딱 상반신만 버스트, 그죠? 도서관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배어하고 담고 있는 심리학과 건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초상화들이 아주 오네이트한 장식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는 그죠? 그런 프레임 안에 딱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에 보면은 초상화도 많대요. 그의 전기 작가인 에드워드 맥널 번드라는 사람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단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Few men have lived lives more balanced, harmonious and fruitful. 이렇게 균형감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결실도 크게 맺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 He turned out to be one of the most versatile men America had produced. 그는 미국이 배출해낸 가장 다재다능했었던 그런 르네상스적 인간,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이 증명되었다.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distinction을 갖다가 얻었다는 얘기는 교육자로서, 철학자로서, 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뭔가를 탐험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정치 쪽, 국제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나 보네.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투사, 그죠? 크루세이더, 십자군, 그죠? 그리고 an advisor, the president and foreign statesmen. 미국 대통령들, 그 다음에 해외 뭐 유명한 뭐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이런 정치가들에 대한 조언을, 의견을 갖다가 해주는 어떤 공은 이런 역할도 했었다는 거죠. 그의 천재성의 브레드스, 폭은 can be 뭐 할 수가 있다? measure by the facts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측정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mountain peak.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산의 제일 정상 꼭대기를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름을 따서 지었나 보네. 그 다음에 어떤 생물학 법칙이 있나 보네요. 이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분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런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칙도 있고요. 그리고 he was awarded a prize of $25,000 for the best plan of education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국제 평화를 진작하기 위한
교육 어떤 계획, 뭐 정책, 뭐 이런 걸 아주 잘 내놔서 25,000달러의 상도 받았던 사람이래요.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It would seem no exaggeration to say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닐 것 같다. He belonged to the great tradition of the 18th century. 이분이 18세기의 그 미국의 위대한 전통에 속하는 사람이다. Personified by such giants as Franklin and Jefferson. 미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야?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이런 분들 아니에요? 이런 거인들에 의해서 의인화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18세기의 전통 여기에 딱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만 요약해놓은 것만 읽으면 훌륭하네. 자,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왜 보면은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김구도 그렇고 심지어 안중근에 대해서도 약간 이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 또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 면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삶,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어떤 인간적 어떤 그런 조건, 한계라는 얘기는 전 쓰고 싶지 않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이 데이비스다 조던이라는 사람도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좀 종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워낙 밝은 면, 훌륭한 면만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모르죠. 제가 안 읽었던 대목에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었을 수도. 어쨌거나 이제 하나만 물고 늘어집니다. 여기서 약간 끊는 거예요. As for the International Peace Prize, 그 국제 평화상 말이지. 이 글 쓴 사람이 도발을 하는 겁니다. David would spend a great deal of his later years. 그래. 데이빗은 말년에 많은 시간을 썼어.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막 이 사람이 평화 반전반전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외교관들에게 경고하면서 전쟁의 위험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반발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이 막 평화 운동하니까. 그래서 he was once stopped mid speech. 연설 중에 한번 제지로 당했대요. 그만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독일 어떤 장군에 의해서. 그 사람이 genug, enough.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렇게 명령을 한 독일 장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비스다 조던이라는 사람이 왜 평화운동을 했다? 보세요. Why was he so committed to the unpopular cause of pacifism? 도대체 이 사람이 평화주의라는 그 인기도 없는 다들 막 자기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싸우겠다 그러고 저기 독일 밟아버려야 된다, 영국, 프랑스 해치워야 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시점에 중립을 취하거나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데 헌신했을까? 데이빗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디플리츠가 고갈시키다 아니야. 전쟁이 나면 전쟁은 국가에게서 뭐를 고갈시켰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브라더인 이게 형인가요? 동생일까요? 죽음이 루퍼스가 있었는데 이 루퍼스의 죽음이 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야. 이 데이비스다 조던의 The heart is the quality man. 얼마나 자기 형이 죽으면서 얼마나 분노를 했겠어. 우리 형처럼 훌륭한 인재가 왜 이런
비이성적인 전쟁에 의해서 죽어야 돼?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The highest quality man went to fight and die. 가장 전쟁에 누가 징집이 되겠어? 몸이 성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징집되는 거 아니야. 가장 높은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죽는다. 그러면 그 대신 그 국가에는 누가 남습니까? 가장 띨빵한 놈들이 남는다는 거지. 진화론에 따르면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 적자생존이라고 했을 때 the unfit이 남아서 얘네가 reproduce,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월한 종은 점점 개체수가 말라가고 얘네들은 계속 애들은 더럽게 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If a nation sends forth the best, it breeds to destruction. 아니 국가가 말이야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이 자손을 보내. 그래서 죽여? 파괴시켜? 그러면 the second best가 아니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놈들이 그 앞에 걔네들이 떠나고 난 빈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걔네가 나가면 또 세 번째로 좋은 놈, 세 번째로 좋은 놈, 네 번째로 좋은 놈이 무슨 말이야. 덜 떨어진 놈들, 이게 악화가 된다는 얘기죠. 약한 놈들, 아주 나쁜 새끼들. 그 다음에 검소할 줄 모르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예의도 없고 무식한 것들, 이런 애들이 번식할 거 아니냐. 그리고 걔네가 이 나라 땅을 독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신박한 논리 아닌가요? 우생학자가 할 수 있는 정말 기발한 평화주의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평화주의자긴 평화주의였는데 왜 평화주의를 주창했다? As a means of accomplishing his eugenicist end. 자신의 우생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화주의를 갖다가 옹호했다는 거죠. 야, 이런 건 참 재밌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류학자로서의 이 사람의 공과도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데이빗은 뭐라고 추정했냐면 당대 자기가 살던 때 인간에게 알려져 있던 12,000종과 13,000종의 어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그것들 가운데 2,500종을 자기네가 발견했었다라고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뭐야? 한 5분의 1 가까이네요? 5분의 1, 전 세계 어류의 5분의 1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대박이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저기 그 동굴에 살던 원시인에서부터 이 데이비스다 조던이 살고 있던 당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그의 어떤 제자들이 보세요. 그 생명의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비늘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갖고 있는 섹션에 fifth, 5분의 1, 거의 5분의 1을 갖다가 unveil, 밝혀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 5분의 1을 발견할 때 얘가 직접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정말 발견했냐는 거죠. 하청을 맡겼겠지, 시켰겠지. 자기는 감독관이니까. 아니 뭐 공대에 있는 자연과학대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연구 공로를 그 교수님한테 빼앗기는데 옛날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보세요. 그의 물고기의 다수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우생학을 막 펼치던 운동의 바로 그 타겟.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희들은 애기 낳지 마. 너희들은 불임, 임신하면 안 돼. 바로 누구예요? 이민자들, 저기 중국 놈들, 저 흑인 놈들, 그 다음에 같은 백인이면서도 더럽게 가난한 놈들, 사회에 대한 그것들의 걔네들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 디스미스 했었던 바로 얘네가 발견한 거야. 얘네 시켜가지고 was something
David chose omit from the scientific record. 그쵸? 과학 그 기록으로부터 뺐다는 거죠, 지가. 그래서 제시카 조지라는 사람의 최근에 어떤 연구는 보여준대요. 얼마나 많이 이 데이빗이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존했는지. 1880년 그 여행에서 그 태평양 연화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씩 윽박 지르는 전략, 위협 전략을 이용했대요. 너희들 이거 내놓지 않으면 너네 여기서 이제 물고기 못 살아. 너네 이민국에 신고해서 쫓아낼 거야. 뭐 이렇게 했죠. 보세요. 중국 어부들 아니면 중국계 미국인 어부들로 하여금 니네들이 잡은 their best catch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넘겨라. fork over. 그죠? 이렇게 강제를 했다는 거죠. 데이빗 스스로 이렇게도 인정을 한대요. 종종 it was a small boy. 아이고 뭐 쬐끄만 놈들. 여기서 이런 스몰 보이라는 게 체구가 작은 아시아계를 약간 내리까는 말이었겠죠. 해프 브리드라는 게 이제 반이 섞인 거니까, 피가 섞인 거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혼혈, 그죠? 튀기. 아우 저기 포르투갈에서 온 논팽이들, 그죠? 이런 애들이 자신을 갖다가 새로운 물고기 종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물고기 종을 얘네가 잡았다라고 데이빗 스스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공로를 갖다 크레딧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공로는 다 자기 거. 그죠? 그래서 their work, 그들의 노동, their expertise, 그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their discoveries, 이런 것들은 다 역사책으로 들어올 때 내 거, his, 내 거로 들어왔다는 거야. 데이빗 스타 조던으로. He also felt no need to mention, 또 언급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대요. How severely his allergy to formaldehyde and ethanol impacted his ability to handle specimens.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었구만. 그 왜 소독약 이런 거 있잖아요. 포르말데히드, 에탄올, 알코올, 그죠? 이런 스피시멘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언급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동료였었던 조지 S.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추정을 했냐면, 아마 데이빗은 1885년 이후로는 자기가 잡았다는 그 물고기에 대한 실제적인 측정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전혀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1885년 이후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sigh. 이 글 쓴 사람이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That's how his story ends. 이렇게 해서 데이빗 스타 조단의 이야기는 끝난다. 근데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 한숨이. 저 데이빗 스타 조단이 되게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아이씨, 이 나쁜 새끼 어떻게 더 엿먹여야 되는데, 더 폭로해야 되는데 아쉽냐,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데이빗 스타 조단 was allowed to emerge unscathed, unpunished for his sins. 보세요. 그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 입지 않은 채, 전혀 처벌받지 않은 채 그냥 emerge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This is the world in which we live.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그죠? 항상 정의가 이기라는 법은 없죠. 악인은 항상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들이 되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되게 많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하면 악할수록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 시대는? 근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책이 재밌다고 하는 거구나.
And yet, that is not the end.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 세계, 이 밑바닥이 없는 혼돈의 무질서의 이 세계는 주머니 속에 한 가지 더 트릭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 밑장빼기, 그죠? One last way of wrecking David's order. 이 데이빗 스타조더는 분류학자로서, 어류학자로서 엄청나게 질서. 나 똑똑한 놈 위, 우월한 놈 위, 열등한 놈 아래 이런 질서를 되게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데이빗의 질서를 갖다가 난파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이 있었으니 그에게 가장 소중한 바로 그것을 갖다가 훔쳐 달아날 방법이 하나 있었으니 이걸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겪게끔 해야지. 그러면 완전한 복수가 되는데 이거 거의 뭐 과학 복수 그거 아닌가? 이 책이 Did you see it there? 봤는가? 거기 봤어? Flashing across the spectacles of the taxonomist. 이런 분류학자들의 스펙터클을 확 플래시 어크로스 하면서 그 분류학자들이나 해부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해부용 칼이 스캘플이잖아요. 여기 빛이 받아서 굴절되면서 Glimmering across the cover of this very book. 이 책의 표지를 딱 빛이 비치며 지나가면서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The insidious way the chaos finally demolished his fish collection once and for all. 그의 그 물고기 수집을 단 한 번에 마침내 부셔뜨리는 이 혼돈이 그 은밀한 방식. 그거 알아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게 요거인 것 같은데 What David Jordan set in motion by practicing the art of taxonomy. 자, 이 데이비드 스타조던은 분류학을 실천에 옮긴 과학자잖아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작동시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윈의 충고를 받아서 진화론적인 어떤 가까움을 가지고서 이 동물들을 갖다 분류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류로 모은 거 아니야. 이것이 결국에는 운명의 발견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가 결국 자승자박이 된다는 거죠. 보세요. 1980년대 분류학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어류 이것이 하나의 정당한, 적법한, 합당한, 합법칙적인 카테고리로서 do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Birds, 조류, 존재해. Mammals, 포유류, 존재해. Amphibians exist, 양서류, 존재해. 하지만 어류만, 특별히 어류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뚱따리 같은 얘기야 했더니만 얘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던데 이거 우리나라 한국계 분인 것 같아요. 그죠? I first heard about this trippy sounding idea. 이 trippy sound이란 말이 뭐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때 trippy, 그죠? 이런 아주 몽환적으로 들리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난 처음 들었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들었냐면 캐럴 게숙 윤이라는 과학자가 있나봐요. 이분의 아주 놀라운 책 Naming Nature. 자연은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 인간이 이 자연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자연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그러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에 더 접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름 붙이기의 역사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클레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분기학자. 이렇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막
나뭇가지 치듯이 생물들이 막 분기하거든요. 이걸 연구한 학자들인데 어류에 대해서 막 까요. 그러면서 여기 단적인 예 하나로 등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는데 되게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소하고 연어하고 페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세 동물들 중에서 나머지 둘과 다른 하나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우를 갖다 고른다는 거죠. 하지만 클레디스트들이 발견에 따르면 얘하고 얘가 훨씬 더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로 이걸 피쉬라고 묶을 수 없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모 한 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The fish as a sound evolutionary category is totally bunk. 합당한, 건강한, 타당한, 유효한, 진화론적인 범주로서 fish, 이것은 완전 뻥카다. 거짓이다. 이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All the animals with red spots on them. 피부에 빨간 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in the same category.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 또는 all the mammals that are loud. 목소리가 큰 모든 포유동물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죠. Fine. 좋다. It's a category you can make. 이것은 너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일 수는 있다. 그죠? fish. 하지만 it's scientifically meaningless. 그죠? 우리는 일상에서는 계속 물고기, 어류란 말 쓰겠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It tells you nothing about evolutionary relationships. 진화론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글이 끝나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데이비스다 조던을 빌려와서 이 책을 쓴 것일까요? 아니면 데이비스다 조던에게 뭐라고 해야죠? 부관참시? 관을 끄집어내서 말뚝을 받기 위해서 이 이론을 찾아낸 것일까요? 재밌게 저는 이 한 챕터를 읽었는데 여러분들 뭐 이 책 이미 다 읽으신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겸사겸사 영어로도 읽어보는 시간 되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어 공부도 하는 겸 원서로도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레디스트들이 좀 더 궁금해지긴 하네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과학계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한참 열풍이 있었다가 뭐 시들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뭐 일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재밌게 한 챕터의 앞부분, 그러니까 13번째 챕터의 딱 전반부만 읽어봤습니다. 이 챕터를 다 읽은 것도 아니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야, 이렇게 몇 페이지만 읽어봤는데도 벌써 30여 분이 지났네요.